논리적 이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논리적 구성 요소는 단락 구성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단락 구성에 있어서의 논리적 전개에 관련된 통일성, 일관성, 그리고 응집성, 그리고 전의에 관련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푸신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지금 보는 통일성에 관련된 문제는 주제와 거기에 관련된 주제 부연에 있어서 화제와 핵심어에 대한 어떠한 예들이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제죠.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주제문에 있어서 주제 부연을 하는 요소 중에 논리적으로 전후 맥락을 어떻게 연결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순서 배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장 연결은 특정한 하나의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과 그 다음의 문장의 어떤 연결고리, 전위적 요소를 잘 이용해서 어디에 위치를 하면 좋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응집을 잘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트랜지션, 전위가 되겠죠. 반드시 이론적 부분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선행 공부를 하시고 이 문제를 푸신다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서 어떻게 전위가 연결되는지 또 논리성이 얼만큼 잘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통일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에는 화제와 핵심어를 이 작가가 분명히 제시를 할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물이 어떠한 갈등 속에 있는 동물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가 상대를 공격하는 거와 또는 이 플리딩 하면 도망을 가는 거죠. 도피를 하는 것 사이에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동물이 자,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아마도 처음에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로 하여금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바로 즉시라고 하죠. 자, 즉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보가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를 듭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쉽게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된다면 최상의 결정은 결국 기브업, 포기를 하는 거죠. 즉시 포기를 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getting injured 하면 부상을 당하는 거죠. 자, 내보다 상대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포기를 하고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but, 자, 여기 but이 역시 대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상대가 굉장히 약하고 쉽게 패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무찌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당한 benefit,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여기서 obtain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한번 걸리겠죠. 이렇게 획득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territory가 결국은 영토죠. 땅이죠. 그리고 female, 자, 암컷, 그리고 먹이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성패가 달릴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바로 B. 여기는 싸움에서 상대가 강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3번을 보게 되면 이 3번의 내용에 동물이, 자, 어떤 동물이냐면 정상적인, 보통적인 어떤 환경에 있어서의 동물들, 이 동물들이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지속적인 체중과 그리고 그들이 먹고 그 다음에 마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먹고 마실 수 있다. 그것도 규칙적인 간격을 통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동물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판단, 정보하고 관련된 판단하고는 관계가 없죠. 결국 이 3번의 내용은 바로 정보가 충분했을 때 싸움에 이길 수도 있고 싸움에 질 수도 있다는 이 정보 습득에 관련된 핵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화제는 맞습니다. 동물에 대한 이야기라서. 자, 여기가 빠져나가면 4번과 2번의 흐름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여분의 시간을, 추가 시간을 가지는 거죠. 정보를 습득하려고 모으기 위해서, 자, 상대방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위에서 보면 이 상대방, 여기 있는 상대방,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정보하고 관계가 있고, 자, 상대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3번을 빼고 나면 2번에서의 흐름이 연결이 됩니다. 즉, 상대방의, 즉, 적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를 수집할 여유를,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이 동물은 아마 쉽게 결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최대화 시켜 나가겠죠. 가능성을, 즉, 이길 가능성을 최대화 시켜 나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떠한 결정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보다 오히려 이렇게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한 상태에서 싸우게 되면 이길 가능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이 2번에서의 내용과 흐름이 연결이 되죠. 그 다음, 많은 어떠한 신호들이 지금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보. 자, 여기서 말했던 정보를 이렇게 받아갑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을 함으로써 또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 정보를 모으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어디에 기여를 하게 되냐면 바로 메커니즘에 기여를 합니다. 즉,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 결정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메커니즘에 기여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제공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바로 가능성이 있는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선택, 그 선택에 따르는 가능성 있는 결과, 그 결과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결국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 글의 화제는 바로 동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보에 대한 활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여기가 핵심어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주제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순서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순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제시되는 문장을 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내용이 A, B, C에서 가장 먼저 와야 될 걸 먼저 찾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A보다는 B, C가 먼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걸 여러분 염두에 해 두시고, 자,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흘러갈 것인지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첫 번째가 화석에 관련된 기록 이야기를 합니다. 화석이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진화에 대한 증거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화석이 제공하는 것은 바로 진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이러한 화석이 전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변화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진화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또 생명체가 존재를 과거에는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대시 바로 이 생명체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자, 현재는 이젠 더 이상 우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분명히 존재를 했다는 거죠. 즉 변화가 발생했다는 예가 되겠죠. 이렇게 연속적인 어떠한 변화들이 발견이 됩니다. 많은 화석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화석이 보여주는 게 바로 어떤 변화들이겠죠.
어떠한 형태의 특징들이 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간에 걸쳐서 공통된 선조로부터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말의 경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공통된 선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진화라고 하죠, 진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받는 게 어디 있냐면 C에 보면은 apart from은 이외에도, 증명하는 것 이외에도 뭘 얘기한다? 바로 진화가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내용을 이렇게 받겠죠. 진화는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 이 화석에 대한 기록이, 자, 여기서 또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석의 기록이 하는 첫 번째가 진화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면 또한 뭐냐면 바로 뭘 제공하느냐면 결국 이거겠죠. 예측을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제공하는데, 자,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됩니다. 예측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화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이론이 예측을 합니다. 바로 단세포에 해당하는 생명체죠. 이 생명체가 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언제 했냐면 바로 이 다세포에 해당하는 유기체보다 먼저 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예측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측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B에 보면 화석에 대한 기록이 이와 같은 예측이라고 해서 이 this를 사용을 하죠. 자, 그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가는 거니까 이 예측을 이렇게 받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측들을 이 화석 기록들이 지지해 주는데, 다세포에 해당하는 생명체가 발견이 됩니다. 층에서 발견이 되는데 바로 수백만 년 전에 있는 지구의 층들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고 나서냐면 최초로 출현을 했습니다. 단세포에 해당하는 생명체가 출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 다세포 생명체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근데 note, 주목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접속사죠. 가능성입니다. 항상 남아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 that도 역시 마찬가지 이 possibility를 받습니다. 바로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접속사로 사용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에서는 여기 있는 that은 크리처를 나타내 주는데 뒤로 이동하면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됐고, 여기서는 접속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 반대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세포가 먼저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세포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을 A에 보면 다세포 생명체가 발견이 진정됩니다. 진화를 먼저 했다라는 얘기겠죠. 뭐보다? 바로 단세포에 대한 생명체보다 먼저 진화를 했다라는, 자, 이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반대를 받아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B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A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진화에 대한 이론은 거절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과학적인 이론이란 항상 무엇을 가능하게 해야 되냐면 바로 가능성이죠. 거절에 관련된 가능성을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어떤 사실이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경우를, 즉 반대가 되는 경우를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것도 화석의 기록을 통한 그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팩트가 주가 됩니다. 이 팩트 주의 동사가 바로 strengthen에 걸려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강화시켜 줍니다. 바로 진화에 있어서의 어떠한 이 경우를 오히려 강화시켜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단세포보다 다세포가 먼저 진화했다라는 증거를 이 화석 기록을 통해서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여기서도 보면 이 마지막에 있는 내용하고 처음의 내용의 관계입니다. 자, 마지막이 처음을 받죠. 또 여기 있는 프레딕션이 처음을 받아가고 여기에 opposite, 반대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이 처음을 연결해서 순서는 결국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자, 이런 형태의 순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36번의 정답은 바로 B, C, A, 즉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37번의 순서별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37번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제시문의 마지막 내용이 A와 B, C 중에서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각 A, B, C에서의 첫 번째 부분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이나 또는 응집에 관련된 이론적 개념을 통해서 먼저 공부를 하신다면, 자,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B에 보면은 this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this를 언급했던 내용이 앞에서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this를 받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또 여기도 보면 가장 현명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수식을 받겠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 자, 여기에 일단 힌트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요. 경제학에 있어서는 어떠한 원칙, 원리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뭐로 알려지냐면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매몰 비용 오류로 알려진 원칙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생각은 바로 접속사가 왔죠. 당신이 투자가 되어졌을 때,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투자해서 소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overvalue죠. 과대할 정도의 가치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치 부여한다는 것을 누가 받느냐면 바로 이 B가 받아서 이것이 이끌어가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길에 있거나 또는 추구를 하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추구는 결국 분명히 abandon, 포기가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추구가 되겠죠.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종종 남아 있습니다. 바로 끔찍한 관계에 남아 있죠. 단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난 어떠한 자신들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투자를 했던 사람, 즉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는 해서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쏟아붓냐면 사업에다가 쏟아붓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아주 나쁜 어떠한 생각이다. 즉 좋지 않는, 시장에서는 효력이 없는 그러한 사업에다가 돈을 계속 투자하는, 자, 이 두 가지가 포기해야 되는데 계속 투자하는, 추구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죠.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을 받는 게 뭐냐면 이 A로 갑니다. 왜냐? 때때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가장 똑똑한 것이 뭐냐면 그만두는 거죠. 물론 여기 2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기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 이야기를 quit, 얘가 받겠죠. 그죠? 자, 당연히 이런 것들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록 이것이, 즉 포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또한 바로 이런 아주 낡고 효력이 다 떨어진 주장들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즉 이 말이 아주 피곤하면서도 효력이 다 된 주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반전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매몰 비용이 항상, 자, 뒤에 보면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나쁘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밑에 보면 실제로 당신이 이용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어떠한 경향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인간적 경향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 사람이 투자를 해가는 과정을 얘기하겠죠. 즉 항상 나쁘지 않다라는 이 말을 여기서 받아갑니다. 즉 당신의 이익에 이러한 인간적 경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like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투자를 하죠.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개인 트레이너한테 돈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보장을 하는 거죠. 즉 개인 트레이너들이 그들의 헌신을 계속 수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지급을 해서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체중이 잘 안 빠지겠죠. 그래도 계속 돈을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두 번째가 B가 되겠죠. 또한 투자를 합니다. 엄청난 양을 업프론트, 선지급으로 돈을 투자를 합니다. 바로 보장을 하는 거죠. 당신이 머물러 있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그 길에 머물러 있을 것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지급으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매몰 비용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자, 이 두 가지 경우도 존재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디스로 받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계속해서 안 되는 투자를 해서 포기해야 될 경우를 여기로 받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경향을 설명하는 C가 맨 마지막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B, A, C. 자, 이런 형태의 순서를 갖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7번의 정답은 바로 B, A, C로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8번의 문장 연결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에 이제 응집성에 관련된 문장 연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제시되어 있는 이 문장을 먼저 한번 보면요. 여기에 also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첨가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 문장은 그 뒤에 추가한다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려운 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회사들이 개발해내는 거죠. 자,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살충제들은 바로 주된 이점에 대한 영향력과 또는 거의 부정적인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살충제. 자, 이 살충제 개발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단지 바로 이러한 생산량을 유지하는 거죠. 여기서 이를 주는 생산량입니다. 그것도 현재의 수준에서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는 요구합니다. 자, 새로운 그러한 품종과 관리하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해충들과 질병들이 계속해서, 컨티뉴죠. 계속해서 진화를 해 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양상이냐면, 바로 이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사회적 환경, 자, 이 환경에 있어서의 양상도 역시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몇십 년에 걸쳐서 변화를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새로운 어떠한 품종과 관리 방법이 요구되는 이것이 이 글의 주제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1960년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살충제가 주로 이득이 될 것이다. 누구한테? 인간들한테. 맞죠? 사람들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롭고도 폭넓은, 굉장히 폭넓게 효과적인, 그러면서 지속적인 살충제를 개발해 가는 것. 주어가 동명사입니다. 동사는 was입니다. 자,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하겠죠.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됐죠. 결국 이 해충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바로 곡식물에 있어서 해충을 통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개발하는 것이다. 살충제를. 자, 근데 그 시절 이후로, 즉 앞에 얘기했던 이 시절 이후로 무엇이 되었냐면 분명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폭넓게 효과적인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로운 곤충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즉 이로운 곤충한테 해를 끼치게 되면
그들의 어떠한 영향력은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통제하는 거죠. 우리가 해충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효과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리죠. 또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살충제가 피해를 줍니다. 전혀 목표가 되지 않았던 바로 이러한 오가니즘, 유기체, 즉 생명체겠죠. 생태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새나 사람들은 살충제의 대상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생태계에 있어서 이로운 어떤 곤충한테도 해를 끼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생태계에 전혀 목표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대상들한테도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살충제가 가지는 어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또한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이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 어려운지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어떤 살충제 개발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를 첫 번째로 설명하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비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런 절차에 있어서에 따르는, 즉 이 절차는 필요하겠죠. 정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낼 필요가 있는 새로운 살충제에 대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내는데 필요한 절차를 지키려면 돈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생각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다른 방식에 주어져야 됩니다. 살충제 쓰지 않고 해충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생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치해주죠. 포함시키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저항력을, 즉 살충제에게 있어서 더 큰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새로운 품종에 합쳐나가는 그러한 방법, 쉽게 말해서 그 해충의 강한 품종을 길러내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첫 번째 브리딩 하면 개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는 거죠. 다른 생물학적 통제 방법을 개량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품종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충들의 아주 강한 어떤 저항력을 지닌 그런 품종을 통합시켜 나가는 방식, 그 방식이 오히려 살충제를 줄이고 현재의 어떤 이런 생산량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38번은 올소가 뭐가 된다? 힌트가 됩니다. 왜냐? 바로 어려움에 대한 얘기겠죠. 살충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바로 이 두 가지 경우가 끝난 다음에 나와야 되고, 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높은 비용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9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9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9번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 디스입니다. 이것이 이치에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분명히 어떠한 내용을 받아서 합당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바로 이 관점이죠. 정보에 관련된 신뢰성, 즉 정보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관점에서부터 이와 같은 것은 충분히 이치에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의 어떤 주제와 화제를 찾아보게 되면요, 역학이라고 하는 다이내믹스가 나옵니다. 집단적인 이 디텍션은 감지가 되겠죠. 집단적 감지에 관련된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점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겠죠. 각 단서를 개체가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바로 포식자에 대한 공격이 있다라는 증거로 사용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는, 자, 첫 번째 경우를 얘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는 한 개체가 감지를 합니다. 포식자를 감지했을 때 이것이 가장 좋은 반응이 뭐냐면 바로 은신처를 찾는 겁니다.
한 개체가 포식자를 찾게 되면 은신처를 찾아서 도망가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1번에 보면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호를 보내죠. 위험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것도 non-vigilant에서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에게 집단들이 이탈했을 때는 위험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여지는 겁니다. 즉 함께 그 먹이로부터 이 지역에 있던 이 먹이들이 바로 날아오르는 거죠. 함께 날아오르는 것이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야기시키는 거죠. 즉 함께 날아오르는 게 뭔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야기시켜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Dark-eyed Juncos라는 새 일종인데 이 연구가 무엇을 뒷받침해 주냐면 바로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이렇게 경계하지 않는 동물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바로 각 개개에 해당하는 짝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이탈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여러 개체가 이탈하는 거죠. 여러 개체가 이탈했을 때는 이렇게입니다. 훨씬 더 큰 바로 도망에 관련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특히 경계하지 않는 개체들에게 쉽게 말해서 여러 마리가 동시에 이탈하게 되면 바로 이 위험이 존재해서 도망가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디스에 가서 바로 정보에 관련된 신뢰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가 주는 정보와 여러 마리가 주는 정보에 관련된 신뢰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신뢰성이라는 표현이 여러 마리가 집단적으로 이탈했을 때 나타내주는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받아가겠죠. 이제 이렇게 받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 신뢰에 관련된 정보의 신뢰에 관련된 이 추상적 개념을 if를 이용해서 한 무리에 대한 구성원으로 다시 예를 들어줍니다. 한 무리에 대한 집단이 이탈하게 되면, 즉 한 마리가 이탈을 하게 되면 매번 그렇게 해왔겠죠. 수많은 이유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포식자에 대한 위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little to the with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포식자의 위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경계하지 않는 이 동물이 매번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이 단 한 마리의 구성원이 무리를 떠날 때마다 도망을 가게 되면 당연히 그들은 빈번히 반응을 보이겠죠. 즉 전혀 포식자가 없는 잘못된 어떤 경고, 거기가 되었을 때도 반응을 분명히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면에 이러한 개개에 해당하는 이 개체가 이탈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한 마리였다면 여기가 두 번째가 되어서 개개의 어떤 여러 마리가 동시에 이탈을 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이탈을 하게 되면 진정한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3번에 해당하는 여기서는 한 마리의 개체가 이탈했을 때와 그 다음에 이 5번에서는 바로 여러 마리 개체가 이탈했을 때의 어떤 정보에 관련된 신뢰성을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on the other hand는 바로 반대적인 개념의 대조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여기는 한 마리에 관련된 이야기고 여기는 여러 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보에 관련된 신뢰성에 대한 관점. 여기가 추상적인 겁니다. 이 추상적인 것을 두 가지 관점, 즉 혼자 이탈했을 때와 여러 마리가 이탈했을 때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40번에 있는 요약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에) 있는 요약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요약은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용을 보게 되면 기술과 정보 사회에 관련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신체적인 움직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움직임이 덜 뭐뭐뭐 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이동성에 대한 것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와 같은 이동과 관련된 인간의 상태가 결국 raised issue 하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사회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까? 자, 그럼 여기서 이 포커스는 인간에 대한 이동성에 관련된 이야기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제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necessary이기 때문에 이 necessary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이 수송에 관련된 이동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수송에 있어서 이 이동성이라는 것이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분야를 제공합니다. 이 분야는 연구가 되어질 필요가 있겠죠. 바로 다양한 형태의 바로 이 학문, 즉 교과 과목을 얘기합니다. 모든 facilities 하면 학과에 있어서 학문에 바로 연구가 되어지는데, 게다가 더욱이라고 여기가 첨가가 되겠죠. 바로 이 인류학에 있어서 이 말입니다. 자, 인류학에 있어서 더불어 모든 학과에서의 학문 과목으로 연구가 될 만한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동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속이죠. acceleration. 이 가속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즉 속도를 늘려가는 거죠. 이렇게 늘려감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입니다. 첫 번째 바로 지리적 또는 가상의 어떠한 공간,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이동을 할 때 우리 몸이죠. 자, 우리 몸이 되어집니다. 훨씬 더 수동적인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 형태의 모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은 즉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가 된다는 것은 컨테이너가 수송이 되는데 바로 그게 인공물로 인해서 수송이 되거나,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되겠죠. 그래서 load up은 실려집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느냐, 바로 이동이 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소위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사회라는 것은 실제로 이동하지 않죠. 우리가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톡을 주고받는다든지, 자, 이런 형태에서의 어떤 정보사회에서는 그 이동에 대한 느낌, 그 느낌만 가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술적 이동은 결국 우리 인간을 turn A into B라고 해서 A를 B 상태로 전환시키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간을 어떤 종류에 있어서 불치병의 어떠한 존재로 전환을 시켜 나가는데, 여기서 후가 첫 번째입니다. 이 존재는 대부분의 자신의 시간을 휴식을 하면서 보내죠. 휴식을 하면서 보내고, 두 번째죠. 여기 후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필요합니다. 스포츠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이 움직임과 휴식에 있어서의 어떤 이 디스퍼션 하면 이 불일치를 얘기하겠죠. 비율이 안 맞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움직임과 휴식에 있어서 이 비율이 맞지 않는 것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쉬운 예가, 이제 우리가 보통 PC 게임을 많이 한다든지 컴퓨터에 앉아서 많은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워졌는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신의 모습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신의 모습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이동할 수 있는 존재죠.
즉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존재에 정말 우리가 가까워졌는가? 어떻게 했을 때냐? 자, 이 엘리트들이 자신의 어떠한 파워, 권력을 사용을 해서 돈을 움직이죠. 돈을 움직이고 또 어떠한 물건도 움직이죠. 그리고 사람도 움직였을 때 뭐 하는 동시에 그들 자기 자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들은 움직이지 않고 사람, 돈, 사물들을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과연 전지전능한 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다가갔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존재는 누구냐? 우리 앞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엘리트에 대한 얘기와 그렇지 않는 다른 존재를 얘기합니다. 엘리트가 이런 모습이라면 다른 사람, 즉 이 권력의 맨 밑바닥에 있는 이 다른 사람은 결국 희생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동에 의한 구조로 된 사회에 대한 어떠한 익스클루전, 배제에서 그 제외된 배제 속에 있어서의 어떤 희생자가 되는 게 바로 이 다른 사람이다. 그럼 다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 즉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두 번째, 어디로 이동해야 될 결정권이 없습니다만 그들은 그냥 여기저기 움직이게 되겠죠. 또 바깥쪽에 쫓겨나겠죠. 또 심지어 이제는 안쪽에 감금이 되겠죠. 갇히겠죠. 뭐 하지 않고서 자신들의 권리, 즉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또 머물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돌아다니거나 쫓겨나거나 갇혀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다른 사람이 된다. 쉽게 말해서 권력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권력이 주어진 사람한테 의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주제문의 내용에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번에 나온 내용을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에 있는 이 요약문에서는 기술과 정보 사회에 있어서 바로 이 인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인간의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덜 뭐뭐하다라고 했는데 역시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덜 움직일 이 사람들은 인 것 같습니다. 바로 무엇을 얻은 거냐면 바로 이 늘어난 이동에 관련된 부분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하고 연관된 사람들의 어떠한 상황이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데 바로 어떤 문제냐면 불평등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내용에 보면 자신들이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할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권력의 밑바닥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불평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추론적 이해 비유형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